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영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측백나무 오일을 구입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그 아래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대한연대에서 퍼오는 동영상보다는 저희 공작관 TV에서 올리는 영상이 하단에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 또 커뮤니티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시면은 측백오일 구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번 47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한 13조 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못 준다, 안 준다, 지금 문재인 때처럼 또 목리를 부리다가는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신청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시중 서점에서는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는 1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대신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선물해 주시면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값만 입금하시고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자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가 나옵니다. 탁광민님, 김은미님, 허미옥님께서는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쪽에서 저희들의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트럼프 쪽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억 달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 중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략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을 받을 것이다. 왜? 한국은 돈이 많은 부자 나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에 국방비는 57조 원을 쓰면서 비정부 기구, NGO라든지 시민단체 등에 102조 3천억 원을 예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조차 예산의 목적과 성격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을 24조 원이나 집행을 하였습니다.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 됩니다. 하루에 물경 3,4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돈이 넘쳐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억 달러가 아닌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수차례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3조 원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나눈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고 북한을 밀고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 쪽에서 100억 불을 요청하면은 주면 돼요. 대신에 한미연합군이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을 꽂고 북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준 100억 달러, 13조 되죠? 그걸 가지고 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 남포, 해주에 각각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연합해서 진을 칠 수 있게끔 미군 기지를 설치하도록 하면 돼요. 뿐만이겠습니까? 사드 포대는 최소한도 10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대단히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 다음 달 초가 되면 10%가 될지 그 미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내년도 1월 달입니다. 혹은 1월 말 혹은 2월 초쯤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도 2월 3월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굳건하게 대통령 직책에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대통령실 안에 참모진들과 그렇게 무슨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딜에다 혹 붙이고요. 그리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새롭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는 것은 명약 관하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이 되겠죠. 김문수 장관이 아마도 다음번에 우리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돼서 아마도 다음번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이 바톤을 이어받을 거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현재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올겨울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지대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국민들께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의료대란 실정을 문제 삼아서 끌어내리라고 아우성을 칠 위험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을 받고 죄도 없고 받은 돈도 일원한 적 없었지만 감옥을 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또한 특검을 받으라고 국민들께서 목청을 높여서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늘 항상 많은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여 명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여 명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 국정감사 때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관리들조차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러면 각종 비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죄 없는 1원 한 장 뇌물로 안 받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도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못 받겠다고 버틸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고 막아질 이유조차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이 뽑으셨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전 보수 유튜버들이 나서서 떠들어야 될, 씨부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으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국에서도 좌우 금수저들과 좌우 딥스테이트에 대한 청소가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178만 9천여 명의 미군을 보내주었고 1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 비용으로 680억 달러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힘들다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달러만 달라고 하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불려 금수,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르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즉 배은망덕한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10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대폭 올려서 중국의 모든 기업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모두 다 차지하고 독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외교의 기본입니다. 외교라는 것은요, 무슨 카페트 깔린 파티장에서 샴페인 포도주 먹어가면서 하하호호 떠드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선점을 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죽여나가는 일이 바로 외교입니다. 총칼을 쓰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원래 동북삼성 어딥니까? 흑룡강성, 길림성, 윤영성, 이 동북삼성과 산동반도는 원래 우리 선조들께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할 때 이곳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서 미국산 에너지를 대폭 수입하는 빅딜을 신청하고 협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완전하게 해체를 하고 동북 삼성을 한국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들한테 102조 3천억 원이나 퍼주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이나 퍼주면서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나 퍼주는 꼴입니다.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00억 달러 13조 원을 못 내겠다고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소리죠. 자, 국민 여러분, 한국군은 미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미망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송 헬기, 수송 트럭들이 모두 40년이 넘어서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야간과 악천 후에 기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미군들의 협조 없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GPS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 현재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북진 통일을 외치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군 장성들조차 비웃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직업군인들에 대한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55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직업 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제대를 해버렸고 자발적인 전역을 한 것입니다. 직업 군인들의 수당을 잘라서 병사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이런 정말 촌극을 벌였죠. 자, 이러는 바람에 직업 군인들, 즉 부사관들과 위관급들입니다. 이들이 대거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대략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자, 현재 전방에서는 전차, 자주포 등 주요한 장비에 시동을 걸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하사관들이 없어서 장비 운영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자, 군대를 이렇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북진통일, 자유통일을 외치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즉 양치기 소년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달리 표현하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이런 촌극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매일 술만 마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술 멀리 하시면 되죠. 술 안 마시고, 그리고 국정을 잘 돌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민단체들에게 102조 원, 102조 3천억 이런 시민단체들에게 퍼줄 예산이라면 절반을 뚝 잘라서 국방비로 넣어서 국방비를 100조 원대로 올리면 되죠. 지극히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면서 국방비 증액을 막고 있다라면 이것은 더 이상 국정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판명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노정되고 있게 되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내려오시는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마도 앞으로는 심각하게 대통령 스스로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마운 분이에요.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고체 에너지 제한을 해제하였는 등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제한을 해제해 준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달 탐사 우주 기술도 넘겨줬습니다.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 모두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 KF-21은요, 조금만 규모를 크게 되면요, 바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전투기 F-22 랩터와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팔을 비틀었죠. 그 팔을 비틀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산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280만 톤을 2036년까지 구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덕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주 고마운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잘 국제정서도 파악을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라 그러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욕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하니까 이들에 대한 관세를 1000%를 때려버리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그리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게 관세를 최소 60% 이상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산 전기차에는 현재 관세 100%에서 200%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는 수입 자체를 원천 금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모든 기업은 1년 안에 줄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서 이란의 정유 시설들을 폭격해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대략 3분의 1에서 2분의 1, 절반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은 3개월 안에, 길어야 6개월 안에 줄도산하게 되고 올겨울에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복격양하는 요순시대의 광경이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중국 내에서는 내전이 아마도 터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해체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중국 해체 과정에서 중국 동북 삼성과 산동반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해체 전략에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전 국민들이 고조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좌우 협력 합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후보로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되죠. 새로 교체하면 되는 일이죠. 자,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5년짜리 바지 사장에 불과한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란 지책입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해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CEO로 교체하면 되겠죠. 지금 세계의 변화 동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그런 강성의 인물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지도자가 아닌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희생하는 정신으로 무장되고 또 그와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굳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조나단 네타냐후가 1976년 우간다 어딥니까? 갑자기 지금 그 공항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76년도에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했던 바로 이스라엘 최강의 특전부대 샤렌 메트칼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전개되었던 1976년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하는데 희생된 유일한 대장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조나단 네타냐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는 그러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내 가족이나 돌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나약하고 약졸은 우리나라 지도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북쪽 지역을 흡수해버리고 정리해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한 그리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뭉치고 화합하면 우리는 보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정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